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선 협업의 필요성과 그 가치,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레이를 활용할 때 고려하셔야 될 것들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사의 다른 사례들도 준비했고요. 굳이 두레이가 아닌 다른 협업 도구를 사용할 때도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을 5가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두레이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협업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협업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협업을 잘 이해하고 하고 있을까요?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을까요? 협업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는 빠진다면 협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 정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쉽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협업의 정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협업을 해야 할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위대한 일은 절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던, 그건 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아무튼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가진 CEO,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이 강한 CEO,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혼자서 많은 것을 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티브 잡스조차 비즈니스에서 위대한 일은 혼자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스가 말한 이 2마디가 협업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자, 여러 명이 같이 일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사한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한 것은, 유사한 단어는 분업인데요. 분업과 협업, 언뜻 되게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단어입니다.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4장의 이미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톱니바퀴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진은 분업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벽화를 함께 그리는 사람들의 사진은 협업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분업을 상상해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각 맡은 일을,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일을 각각의 역할만을 수행하면 결국에 완성된 자동차 같은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오른쪽에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내가 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약간씩 바꿔가면서 혹은 남이 그린 것들을 덧칠을 하면서까지 벽화를 완성합니다. 이런 점들이 일하는 방식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분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완벽하게 공정이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된 과정에서 각각의 분업화된 역할을 하다 보면 잘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업에서는 이렇듯이 각자 맡은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협업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산성의 기준이라고 보면 분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협업은 반면에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의 차이가 아니고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다는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망치라는 도구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손이라는 도구를, 주먹이라는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못을 박으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손도 매우 아프겠죠. 반면에 망치를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죠. 앞서 말씀드린 분업과 협업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자,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도구 혹은 방식이 협업인지 분업인지 어떤 게 적합할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망치라는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업무할 때 쓰는 도구들을 나눠보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들과 협업을 위한 도구들로 나눠집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에는 구글 슈트, 구글 닥스, 두들, 드랍박스, 에버노트 같은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협업 도구에는 저희 두레이를 포함해서 지라, 아사다, 먼데이.com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슬랙, 노션, 컨플루언스 같은 것들은 양쪽에 다 발을 걸쳐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산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생산성 향상 도구만 쓰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협업도 다들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과 생산성 향상을 둘 다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를 다 쓰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허들들이 생깁니다. 아이디를 연동한다던가 데이터를 연동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점점 사용성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앱들을 이동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시간이 조금씩 빈틈이 생기겠죠. 그런데 생기용원 같은 경우는 내부망에서 쓸 수밖에 없는 업무 시스템 빼고는 이런 업무 도구들은 두레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조직 차원에서 협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고려사항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기능 활용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조직 전체가 협업 도구를 잘 활용할까라는 것들의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툴을 도입하기 전에 진작 좀 알았으면 할 걸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조직들이 네. 협업 툴을 생각을 하면서 네. 리더분께서 그거 한번 해봐라. 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나에게 보고를 해달라. 너희들은 권장한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안 지금 되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대표님한테도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는데, 리더가 이렇게 협업 툴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은 솔선수범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협업 툴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변화든 간에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좀 이끄시면 가장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끄시는 다른 구성원분들, 다른 동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셔라. 이게 진짜 필수다. 네, 리더만 안 하겠다 이러면 조직 내에서 다 리더를 따라서 나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보셨듯이 리더의 의지와 참여 매우 중요합니다.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기업 차원의 CEO들만 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의 팀도, 되게 팀장, 작은 조직의 리더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고객사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누구나 아실 만한 대기업 사례입니다. 이 기업도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 VIP의 이슈마다 의사결정들이 많고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VIP에게 대면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마다 보고서 작성하고 회의를 잡고 비서와 통화해서 일정을 잡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됐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나면 단계별 결제가 또 필요했고, 그게 다 끝나야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VIP 미팅 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 많은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직책자들이 혹은 실무자들이 이슈를 등록하게 되고요. 등록한 이슈에는 VIP들이 수시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 피드백들이 모여서 컨펌이 나는 과정으로 바뀌었고요. 이 과정 자체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전반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하십니다. 중간에 대면 보고가 없어진 건 아니고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레이에 있는 잘 쓰시고 계시는 두레이 캘린더를 이용해서 미팅을 직접 잡으시죠. 과거에 비서와 일정을 수시로 전화와 이메일 통해서 잡던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경영진의 직무 현황이 다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처럼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영진의 의지, 참여하겠다는 행동,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에 맞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협업을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협업의 형태에 따라서. 제일 쉬운 것은, 전파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것은 간단한 협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보통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로 업무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지만 가치가 높은 것은 문서를 공동 작업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조화된 협업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거나 칸반을 활용한다든가 이슈를 관리한다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원은 제가 파악하기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으로 파악을 했고요.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구조화된 협업을 다 하고 싶으시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강제로 주입했다가는 분명히 구성원들이 아예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예 없어지겠죠. 뭐 유사한 사례인데 한컴의 사례입니다. 빈번하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주간 업무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 전환하셨고요. 실제로 환경 자체가 비대면이고 재택근무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을 먼저 바꿀까 할 때 화상회의를 통한 협업을 먼저 선택하셨고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작성하던 문서는 위키로 툴을 바꾸셨습니다. 위키는 생기원도 잘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위키에 각자가 별도 문서로 쓰고 취합하던 방식을 위키로 취합해서 하나로 취합하지 않고 하나의 위키 페이지에 각자의 업무를 등록하는 걸로 바꾸셨고요. 회의할 때는 회의 모드와 발표 모드를 이용해서 구성원끼리 해당 내용을 보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오일뱅크의 사례인데 업무 보고 문화를 유사하게 바꾸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업무,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서 공동 편집 세 가지 모두를 이용해서 보고 문화를 바꾸셨는데요. 특히 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취합하는 일을 없애고 하나의 문서에 공동 편집을 이용해서 같이 작성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명이 지금 편집하고 계시죠. 이렇게 편집해서 완성된 문서는 드라이브에 다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고요. 부서별로 다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문서들은 익숙하신 프로젝트의 업무로 하나하나 등록돼서 회의가 진행되고요. 이 회의는 임원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원회의에서 팀 단위 보고를 이 문서 작성된 업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와 액션 아이템은 당연히 여기에 댓글로 작성이 되겠죠. 작성된 댓글은 실제 실무자들이 직접 볼 수 있고 오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업무 보고, 월간 업무 보고, 태그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주간 보고만 클릭하면 주간 업무만 쭉 다시 히스토리 보실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례 모두 루틴하고 쉽게 매번 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프로젝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쉽게 협업 형태로 바꾸신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협업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젝트를 설정해 보시라 라고 조언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은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팀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팀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되게 쉬운 일이죠. 팀원들을 멤버로 넣고 업무를 기존처럼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팀장이 업무를 관리하고 이 업무별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되게 좋겠죠.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오른쪽의 모습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생기원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걸로 듣긴 했습니다. 주제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팀과 상관없이 멤버들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는 방식이죠.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협업이라는 것의 목적에 부합할까요?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른쪽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 팀별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운영한다 라고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세 개의 원통이 각각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한 명의 버추얼 팀 매니저가 이 부서들에게 우리 버추얼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당연히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정보는 단절되고 협업의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서 간의 이기주의나 팀 우선주의가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고요. 부서 내 혹은 부서 간의 정보 사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일로가 이 원통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가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팀별 프로젝트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빈번하게 마주치는 우리 회사들의 모습이겠죠. 네 번째로는 업무 공유와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협업 툴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업무가 다른 동료한테 모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팬메이트라고 하는 기업의 그 권영애 대표님이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걸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어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정을 공유하고 뭔가를 공유하는 거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은 공유되지 않는 거 성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그 팬메이트에서는. 네네. 네. 저는 그게 되게 냉정하면서도 네.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새 나 혼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내가 일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나한테 남는 거가 과연 내 일일까? 아니면 이 조직의 우리 구성원과 함께하는 일일까? 네. 누구의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제가 생명의 숲이라는 조직에서 이 구성원들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함께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운동에 저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공유하는 거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그리고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자, 영상 확인해 보셨죠? 기본 중에 기본이 공유 공개죠. 그건 당연한 건데, 왜냐면 제가 앞서 정의 부분에서 강조해 드렸다시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으면 협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NS 홈쇼핑 사례고요. 이 기업도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개선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도 두레이 도입 전에는 많은 협력사가 있었고 외부 협력사가 있었고 내부에 협력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메일, 전화 같은 그 방식으로 업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슈가 누락되기도 하고 정보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의 단계의 현황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일과 전화를 쓸 수밖에 없었고 조사한 내용은 개인 파일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레이를 도입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업무 프로세스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두레이로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이 파란색의 아이템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나하나 단계들을 프로젝트의 보드 뷰로 설정하셨고요. 그 보드에 업무를 등록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별로 토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히스토리가 관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 상태가 당연히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겠죠. 여러분이 쓰시는 프로젝트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할 일, 진행 중, 완료 상태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하는 일이 사라졌죠. 세 번째로 이렇게 관리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멘션을 통해서 혹은 링크를 보내서 바로바로 이슈를 확인하고 다시 논의를 통해서 쉽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외부 협력업체와 내부의 다른 부서 멤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죠.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도구 사용과 협업을 하실 때 원칙을 반드시 설정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들은 실제 저희 NHN 두레이 내부의 위키고요. 업무 원칙 가이드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는 고객사, 생기건강 같은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모두 메일을 보내지 않고 업무를 등록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나중에 보실 시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신저로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 돼요?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지금 시간 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합니다. 다들 바쁜데 그런 말 할 시간조차 아끼자라는 사소한 원칙입니다. 이런 사소한 원칙은 많을수록 좋고요. 매번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업무를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고객사와 전화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협업이 될 수가 없죠.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예전에 컨베이어 벨트 사례처럼 저희 팀 멤버는 전화로 본인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이 휴가를 가면 제가 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애초에 업무로 등록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휴가 갈 때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칙은 꼭 정하셔야 되고요. 원칙은 많을수록 좋고요. 무조건 의무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협업할 때 조직적으로 조직 단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5가지 정도 조언을 드렸고요. 고객사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일 관심이 많으실 만한 프로젝트 활용법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